네, 결국에는 코스피는 하락세 그리고 코스닥은 견조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양대 시장 자세하게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 골드 목돈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거래소 시장의 주요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대외적인 이슈는 일단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일 STX그룹의 자율협약 신청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여기다 플러스로 이제 화학업종과 철강업종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4월 1일 날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거에 따른 영향으로 건설주와 은행주들이 조금은 탄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그런 반응인지 미진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건설주와 은행주들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대외적인 환경인데 이슈가 되는 문제는 국내적인 그런 요인입니다. 지금 CDS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 또한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은 한국 시장 자체가 매력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서의 어떤 접근은 조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미국의 3월 그 완성차 판매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오히려 상승한 반면에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판매가 조금 부진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부품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오히려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LG화학을 비롯한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업황 부진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 수준이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G그룹주들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LG전자를 비롯해서 LG이노텍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는 물론 실적 호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러한 실적 호조의 그 뒤 배경에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 LG이노텍에서 예상치보다 지금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히려 영업이익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LG이노텍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한번 다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업종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죠. 그리고 섬유의복, 내수업종, 유통업종도 마찬가지로 내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줄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면에 운수창고업종과 철강근속업종, 보험, 화학업종들이 오늘 약세를 띠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동향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다소 약한 분위기였던 것에 반해서 코스닥은 상당히 강한 분위기입니다. 0.9%대 강한 상승률로 거래를 마치면서 일봉으로도 또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코스피 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체력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 좀 미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이제 STX 이슈를 갖다가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STX 이슈 때문에 시장이 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 시장이 약했던 상황에서 STX 이슈를 맞으면서 조금 더 좀 시장이 출렁거렸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철강과 화학 업종의 동반 하락 역시 이렇게 보셔야지 좀 설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약 18%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오늘 나왔는데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대형주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면서 오늘 장에도 오늘 3년 내 거의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흐름도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IT 섹터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이 보시기에는 유진테크가 2%, 네페스가 10% 넘게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점유율이 10% 넘었다는 뉴스가 어제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TV 쪽에서 조금 OLED 쪽에서 TV 2분기부터 OLED TV를 좀 생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NU나 AP 시스템 같은 OLED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죠. 그리고 LCD 쪽에서도 아나페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LIG ADP 같은 종목들이 6에서 5%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쪽에서 LG 이노텍이 오늘 8%께 상승한 흐름이 나왔죠. 더불어서 코스닥 쪽에 LED 체인, 서울 반도체와 루멘스, 루미마이크로, 그리고 코스피 쪽의 금호전기와 광전자까지 이렇게 4에서 5%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휴대폰, 카메라, 휴대폰 부품주들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 없겠죠. 보시면 캠시스가 11%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파트론이 3%, 자화전자 2%, 하이소닉이 3%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고요. 휴대폰 부품주 쪽에서는 EM텍이 5%, 아모텍, 이노치, 서원인텍까지 골고루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위메이드가 1.6%, 게임빌이 1.7%, 컴투스가 2% 넘게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엔터주 역시 YG엔터가 1%, SM이 2% 넘게 상승하는 등 어제에 이어서 게임 엔터주 역시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테마주 쪽을 하나 좀 보시게 되면요.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의 대표적인 빅텍과 스펙코라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의 출렁임이 좀 컸습니다. 보시게 되면 빅텍 같은 종목이 오늘 고점 8% 넘게 상승하다가 종가에는 10% 넘게 하락하는 등 결국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테마주들이 아직까지도 좀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안타깝습니다. 기업 정보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500억, 400억, 300억, 200억 정도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2년 연속 적자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시장 안 그래도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보다는 역시 실적과 수급이 받쳐지고 있는 이런 IT 섹터 쪽 그리고 게임과 엔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선전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업종별 현황까지 알려주셨고요. 이어서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또 2천억 원 넘게 강하게 또 순매도를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순매도 1위 종목도 삼성전자였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수급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 추이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인 1123원 30점, 1123원 50전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약간은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약간 위기감이 반영됐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관련된 지금 대북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의 출입경을 이제 제한하겠다라는 이제 북한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4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는 2,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3월 동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3월 29일 날 처음으로 1,350억 가까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부 경제 정책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북한발 이슈가 더욱더 불거지는 그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시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외국인의 그 수급 공백이 지속적으로 될지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오늘 업종별로 매수한 현황을 보시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지수와 제조업 전기전자 업종 주로 경기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모든 업종을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기관과 같이 매수한
업종이 지금 코스피 중형주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경기 민감주,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위주 쪽으로의 어떤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다라면서 코스피 시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오늘 참 강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그 가운데서 외국인이 360억 원대 순매수고요. 기관은 무려 74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거든요. 이러한 점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보이는 대로 믿어야겠죠.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360억. 이미 외국인의 경우에는 3월 달이죠. 3월 달에 3,700억 정도 코스닥 시장 매수하면서 9년의 최고의 어떤 매수를 보여주었고요. 이미 작년 8월부터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을 든다면은 외국인의 매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기관인 730억 정도, 745억 정도 강한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은 일단 기관들 역시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로 베팅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 HTS를 보시면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보시면 제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이 먼저 시장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뒤따라서 사 모으다가 일단 550선 근처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강하게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에 베팅을 해주면서 일단 코스닥 시장의 600포인트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파는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경우에 셀트리온과 세코닉스, 슈프리마, 서울반도체, SM 등을 좀 매수 상위를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컴투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TC 바이오나 오스트 임플란트, 네페스, 서울반도체와 테라세미콘 같은 종목들을 매수 상위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의 하루 매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주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3월 시장에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제가 따로 분류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 오늘 약 1% 가까이 올랐는데요. 종목들의 면면을 보시면은 네페스가 10%, 그리고 슈프리머가 7%, 오스트 임플란트가 4% 오르고 있고요.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약 3종목을 빼고서 그 17개 종목이 대부분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아까 제가 빅텍과 스펙 같은 그런 부켓 관련주를 말씀드리면서 그들 종목보다는 이렇게 수급이 받쳐진 종목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얻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이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거래소 시장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장중한 때 1123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전일보다 소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이렇게 등락을 보이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최근에 이제 외환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달러 매도 심리 자체는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달러 매수제를 좀 더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지난 역외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의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26일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에 112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유로존의 재정 위기 우려가 완화된 점과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세로 인한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월 공장 주문의 호조세로 인해서 전전일이죠. ISM 제조업 지수 하락에 좀 충격에서 좀 미국 증시가 좀 벗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또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다시 좀 수면 아래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도 그랬지만요. 120원 선을 상회하는 구간에서는 상승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레벨에 대한 부담 등도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12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통화 정책
이벤트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라든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외 이벤트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좀 심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 BOJ에서 그 시장 기대 이상의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의견 쪽에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은 국내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 심리 역시 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중에도 있었지만 이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매도 심리 자체는 여전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1,110원 선을 상회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대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앞서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중소형주들도 적극적으로 또 매입에 나서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시죠. 네, 투자 전략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추세 자체가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 쪽으로 무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는 약 1970 정도를 지금 지지라인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업종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이제 대형주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은 차트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업종으로 하나씩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보신 것처럼 음식료 업종 코스피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 업종, 아무래도 날씨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옷을 구매하려는 그런 구매 욕구와 함께 4분기 실적의 악화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종이 목재,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 최근에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업종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엔 업종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화학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통신업종, 업종 차트만 보시더라도 일정 부분 6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고 나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이제 통신업종 관련해서 1조 원 넘게 되는 규모를 어느 정도 이제 발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중계기 업종이라든지 중계기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그중에서도 이제 내수주 쪽으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로 동향을 살펴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코스닥 시장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강하게 순매수를 했는데 순매수를 하자면 또 순매도를 하는 쪽도 있어야 되겠죠. 개인은 무려 1,0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이탈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1,000억이 넘는 순매수에는 조금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본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나간 10년이 넘는 그런 저성장 국면에서는요, 일본 시장 내에서 대형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과 자동차, IT 업체, 세트업체 수출하는 일본의 중소형 부품들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세트업체들, 중국의 조선, 이미 중국의 조선은 우리나라에 제치고서 세계 1위로 올라섰죠. 그리고 새롭게 올라선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GT나 화웨이 같은 중국의 IT 세트 업체들로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 그래서 코스피 시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형 부품주들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실제로도 중국계 자금이 이러한 중소형주에 대해서 거의 4천억 넘게 바스켓으로 쓸어 담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닥 시장의 특징상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역이 벌어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또 당장 내일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기다리시면서 주중 조정 시 혹은 월 한 달 내 조정 시에 어떤 그런 조정 시에 어떤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 정리를 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 동양증권 골드목동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